짜잔! 현재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페이지를 맞춰 놨고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총 6슬라이드를 할 건데 3분의 1을 끝낸 상태죠. 시험지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시험지 보러 가면 왼쪽에는 이렇게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그리고 슬라이드 3, 4, 5, 6. 네, 이렇게 시험지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 받으면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시간 60분 내에 가장 많이 정확하게 시험지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는 게 좋은 거니까 말이죠. 500점 만점인데 400점 이상 작성했을 때 A, 300점 이상 B, 200점 이상 C등급이에요. 그럼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순서대로 작성할지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 제가 작성을 한다면 우선 당연하게 전체 구성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제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목차 슬라이드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1번 슬라이드를 저는 두 번째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 큰 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특히 차트 같은 경우에는 100점인데 익숙해지면 5분? 네. 뭐 많이 걸려야 6-7분이면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번 슬라이드가 또 100점짜리예요. 도형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네, 6번을 먼저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타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타자가 그냥 무난하다 그러면 3, 4 이렇게 해도 괜찮고 타자가 조금 느릿다, 타자가 빠르지 않다. 그런 경우라면 이 표를 먼저 한 다음 마지막에 글자가 많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글자가 많다고 해도 이 정도니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수 배점이 네, 60점이에요. 이 3번 슬라이드가 60점, 4번 슬라이드 80점, 그리고 5번, 6번 100점씩.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는 무조건 했을 거고 1번, 2번까지 했다고 생각한다면 슬라이드 이 기본적인 점수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확대할게요. 네, 전체 구성에 대한 점수 60점, 그리고 1, 2, 40점, 60점. 그럼 160점이잖아요. 실수가 있다고 해도 150점은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0점, 100점. 그러면 아까 160점에 200점이니까 360점이잖아요. 네. 이 두 슬라이드를 하지 않았어도 벌써 B등급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고득점을 향한 작성을 하는 버릇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타자가 어느 정도 빠른 상태라면 도형이 오히려 찾는 데 오래 걸린다면 6번을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순서는 나중에 조절하면서 네, 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할 때 그래서 각 슬라이드별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적으면서 하는 걸 추천해요. 네, 시험 고득점 받기는 나중에 마지막 슬라이드 작성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5번 차트 설명 먼저 할게요. 5번 차트 작성할 거니까 내려가서 5번 찍고 시험지로 가봅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 글꼴, 외곽선 이따 해줄 거고 세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쓰면 좋겠죠. 3점 음식 배달 앱 통계. 3점 음식 배달 앱 통계. 차트를 작성할 거라서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안에 보면은 8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두 번째 이게 바로 차트 삽입이에요. 클릭. 그러면 차트를 골라줄 수가 있는 팝업 창이 생기고 세로막대형에서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도 있고 원형, 가로막대형, 많이 나오는 게 세로막대, 가로막대인데 가로막대 첫 번째가 묶은 가로, 네, 이렇게 또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세로막대 첫 번째 확인. 네. 차트에 대한 이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엑셀 창이 뜨고요. 이 창을 만약 작게 나왔다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로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내용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어딜 보고 입력하냐? 여기를 보면 돼요.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이 형광펜 연두 색깔, 요 연두 색깔을 우리 A, B, C, D 요 첫 번째, 네, A1, B1, C1, D1 요 첫 번째를 지금 연두색 형광펜으로 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입력할게요. 배달의 민족. 어? 글씨 먼저 다 쓰고 설명할게요. 안 보이는 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 특급. 쿠팡이츠 배달 특급. 다음 위메프. 자, 방금 전에 이 한 줄을 색깔 칠한 바로 이 연두색 쭉 색깔 그었던 이거를 1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행, 2행, 3행. 정보량이 2행이고 점유율이 3행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분홍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A잖아요. 그쵸? A의 1행은 비어있고 A의 2행은 정보량을 쓰는 거죠. 쓸게요. 여기다가 A의 2 정보량. A1에는 아무것도 안 쓰나요? 네, 맞아요. A1에는 아무것도 절대 쓰지 않아요.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럼 그 밑에 정보량 밑에 점유율 A3에다 적을 거죠. A3에다가 A의 3 여기다가 점유율 퍼센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양이 얼만큼인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선택은 이만큼 A에 5까지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할 건 점유율까지이기 때문에 A3까지밖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조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우스로 다른 데 클릭했을 때 보면 요 밑에 점이 있어요. 점을 클릭하고 위로 올라가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차트가 바뀌는 거 보고 짠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써진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컴퓨터가 내가 잡은 이 색깔이 있는 부분만 인식해요. 그럼 이제 숫자도 다 적어 볼게요. 156, 124, 42246.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했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지금 156, 124, 42246 이런 숫자들이 이거는 지금 정보량이 숫자가 1000단위가 넘기 때문에 컴마가 돼 있어요. 156, 124, 42, 246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점유율 퍼센트는 65.99 점이에요. 컴마가 아니라. 네, 이거는 정확하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선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잘 됐으니까 그냥 X 닫을 수 있는데 차트 모양이 왜 이래? 이렇게 X 다시 입력해야 되나?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데이터에 엑셀을 다시 띄워야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편집이라는 이 아이콘을 한번 다시 그림을 눌러주면 떠요. 그러면 아까 엑셀을 닫았을 때는 누를 수 없었던 행렬 전환이 누를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데이터 편집이 열려서 엑셀이 열리면 행렬 전환을 누를 수 있어요. 누를 때마다 차트 바뀌는 거 보세요. 짜잔! 그래서 행렬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계열을 범례랑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범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입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행렬 전환까지 맞춰놨으면 X. 그리고 나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빠른 레이아웃 두 번째 있는 빠른 레이아웃 들어가서요.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를 선택합니다. 다시 볼게요. 차트 디자인,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5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지로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해줬고 레이아웃 5를 해줬습니다. 레이아웃 5번으로 우리가 해줬고 그 다음에 글꼴, 도듬 16 하고 외곽선 하겠습니다. 도듬 16 차트 전체한테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홈, 도듬 16 엔터 해서 도듬 16을 모두한테 했고요. 차트 제목 상태에서 윤곽선, 검정. 그럼 이렇게 차트 테두리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트 양가로 2번 지시사항 여기까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세부 조건 차근차근 해볼까요? 첫 번째 차트 제목 굴림 24 굵게 차트 제목 홈에서 굴림 24 엔터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제목 테두리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은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아래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인 거를 눈으로 보고 빨리 골라주면 오프셋 아래쪽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면 제목 밑에 그림자진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굴림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차트 영역은 지금 이 큰 네모 테두리가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차트 영역 뜨죠. 네, 여기가 채우기 노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랑색 골라줘야 됩니다. 만약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노랑 비슷한 데 가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노랑 골라줬고요. 이제 그림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는 흰색. 그림 영역은 이 그래프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흰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고 보이죠? 글씨 채우기는 흰색. 시험지 와서 다음 지시사항 확인하면 데이터 서식 점유율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자, 데이터 서식 아무거나 이 그래프를 선택해 주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보량을 바꿀지 점유율을 바꿀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점유율을 묶은 세로 막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주고 보조축으로도 지정해주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에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지금 축이 없는 상태인데 보조축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량은 왼쪽에 기본축을 보고 점유율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주황색은 오른쪽 보조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 다음 지시사항 값 표시 위메프의 정보량 계열만 표시. 보면 지금 위메프의 값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값 표시할게요. 위메프의 값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했는데 동그라미가 다 찍혔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위메프 것만 잡힙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 값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고 나서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생깁니다. 눌러주면 어느 위치에다가 표시할 건지 이 레이블 위치, 표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세부 조건 여기까지 끝났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지금 만들어 놨던 걸 삭제하면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선택하고 값을 넣어야 되는 위치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해당하는 위치 정확하게 하나만 잡은 다음 오른쪽 마우스 지금은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없는 거 보이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야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은 아까 전에 위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쪽이 생겼죠? 네,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랩을 추가까지 끝났고 자 이제 도형 삽입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1번 도형 삽입 해볼게요. 이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도형은 왼쪽 방향의 화살표가 있는 네모예요. 자, 도형을 삽입하러 가겠습니다. 삽입, 도형, 그리고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네모 한 줄 글씨를 쓸 거니까 높이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화살표가 짧았기 때문에 이 주황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앞으로 당겨줄게요. 글씨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점유율 높음, 점유율 높음. 글씨 어떻게 쓰죠? 라고 가끔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바로 입력됩니다. 자,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위아래 자세히 버튼 눌러서 여기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 스타일 골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 도둠의 18 글꼴은 도둠 18 엔터 그래놓고 나서 글씨가 지금 왼쪽 모서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가운데 글씨 정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글씨가 위쪽이 아닌 중간 골라줘야 됩니다. 자, 위치 한번 확인할게요. 단락, 홈의 단락 그룹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건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 거예요. 텍스트 맞춤 여기에서 중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 삽입까지 끝! 네,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 세부 조건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시험에 보여지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서 직접 고쳐줘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제목 글씨 안 썼으니까 쓸게요. 정보량 및 점유율 2021년 1월 정보량 및 점유율 2021년 1월 잘 적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기본축, 그 다음 보조축 확인을 해야 돼요. 숫자가 맞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0에서 18만이라는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0에서 18만에 천 단위 컴마까지 다 맞고요. 맞는데 이 부분 축 제목 지금 여기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워줍니다. 딜리트. 이제 보조축을 보는데 0부터 70, 0부터 80이에요. 고쳐줘야 되겠죠? 보조축에 와서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 들어가면 바로 축 옵션에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축 옵션은 이 4개 중에 마지막 4번째에 있고요. 지금 최소값은 0, 최대값이 8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면 바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0에서 10단위가 아니라 20단위로 20, 40, 60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20이라고 엔터 쳐주면 0부터 80 단위가 20씩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점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시나요? 요 선 보이시죠? 여기도 선이 있고 바깥쪽 눈금까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우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숫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축서식 그리고 태우기 첫 번째 오셔서 선에 보면 실선 있어요. 네, 지금 실선 생긴 거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도 네, 실선이 있는데 누르자마자 지금 이 각각의 숫자를 향한 눈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맞으니까 지금 고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고치는지 보고 갈게요. 네 번째에 와서 내려가 보면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을 눌러주면 주 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안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안쪽 교차하면 양쪽으로 다 나가고 없음하면 이렇게 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축 같은 경우에 지금 없음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바깥쪽이 맞으니까 바깥쪽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또 틀린 그림 찾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와보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 영역이 선이 없이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선 아무거나 클릭하면 보세요.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렇게 양쪽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선이 잡히죠.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틀린 그림 찾기가 뭐가 있을까요? 정신없으니까 얘네들을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틀린 그림 찾기. 네. 틀린 그림 찾아보니까 이 지금 도형 있잖아요. 도형이 파란색 선 위에 가리키고 있어요. 파란색 선 위. 바로 요 선, 여기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위치를 조금 움직여 줄게요. 떨어져 있는 만큼도 얼만큼인가 봤더니 가깝네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요. 요런 거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걸 찾아냈어요. 214이 0.91이 나타났어요. 네, 문제점이 발견됐죠? 자, 이럴 땐 지우고 이 막대기를 클릭한 다음 위맵프의 막대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까 배우신 대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위쪽에 나타났으니까 고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드디어 차트 완성 끝! 그럼 차트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처음 빈 공간에서 두 번째를 눌러서 차트를 만든다. 만들고 나서는 데이터를 요 엑셀에다가 입력한다. 입력을 하고 나서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잡아준다. 그리고 행렬 전환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계열이 맞는지 조절해준다. 그리고 입력이 다 됐으면 차트를 닫고 빠른 레이아웃 5를 눌러준 다음 차트 지시사항 홈에서 글씨체 크기 굵게 네, 차트 지시사항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윤곽선 검정 해준다.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이만큼 한 거고 세부 조건, 차트 제목, 제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커서가 생기면 글씨를 입력하는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클릭했다가 한번 선택해서 커서 없을 때
차트 제목, 홈에서 글씨체 해주고, 그 다음 채우기 인색 테두리, 그림자, 채우기 해주고, 윤곽선 해주고, 그림자는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골라주기. 그러면 제목도 끝났고,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각각 채우기 해줘야 되는데, 차트 영역 채우기는 채우기에서 노랑 해주면 되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해주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서식 바꾸는 거는 아무거나 막대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바꿔줘야 될 거 선택하고 그다음 보조축 체크해주기 각 표시 선택해주고 하나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한 다음 위치 지정해주기 위치 지정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도형 삽입 해당하는 문제의 도형을 그려서 글씨 써주고 효과해주고 글씨체 위, 아래 자세히 버튼 눌러서 효과해주고 홈에서 글씨체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 찾아서 축서식 숫자 확인하고 선 확인 보조축도 숫자 확인하고 선 확인하고 그 다음 다른 틀린 사항이 있는지 보고 제목 글씨 썼는지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